근데 제가 볼 때 이 꺾으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밀어내기로 팔아야 돼요. 싸게 팔면서 디램 가격이 확 내려오겠죠, 한번. 이게 발생할 것 같아요. 달러, 사실 환율도 요즘 네. 많이 좀 1,400원 뚫냐 마냐 말이 많은데 네. 환율도 좀 달러 인덱스 사실 워낙만 약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직감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하는 배경은 우리 영화를 다 봤잖아요. 예. 빅숏이나 빅쇼트. 마지막으로 같은 금융위기 예. 때 영화예요. 예.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치솟았었죠. 환율이 이렇게 되면 뭔가 우리 문제가 있는 거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환율이 우리가 원화가 약해질 때는 쉽게 말해서 달러가 부족해질 때 드러나는 현상이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네. 과거에는. 네. 과거에는 IMF 때는 기업들이 망해서 아무리 조달을 해도 안 하니까 IMF가 아주 우리 사람들 다 깡듯이라는 사람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깡듯이. 진짜 뭐 굴욕적인 조건으로 해줘서 돈을 빌려줬죠. 예. 그게 IMF였고. 금융위기도 많은 금융기관이 위기 상황에서 달러 얻기 위해서 엄청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예. 어떻게든 수합도 체결하고 막 해서 버텨냈는데 한번 지금 묻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딱 물어보면 기업들은 해외 자금 조달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예. 금융기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달러가 이렇게 강할까요? 내가 전 세계 경제가 100이 있다면 그중에서 어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나라의 환율이에요. 미국이 강달러인 건 맞지만 요즘 달러는 지나치게 강해요. 미국의 비중이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왜 이렇게 그러냐? 미국 비중이 올라오고 일본과 유럽 비중이 엄청 내려갈 거야. 이걸 전제로 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달러 인덱스는 원래 예, 그 나라에 맞습니다. 대한 환율이기 때문에. 예. 근데 좀 지나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방향을 돌려서 그럼 정말 유럽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을까? 그러니까 유럽이 안 좋은 건 맞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딱 나오는 게 여기도 좀 반등했네요. 217까지. 이게 190까지 갔다 좀 반등했는데 예. 이게 보면은 네덜란드에서 거래된 천연가스 가격이에요. 예. 아시다시피 옆에 옅은 선은 미국의 헨리허브라고 해서 미국에서 거래하는 가격이에요. 딱 보시기에도 이게 가격차가 큰데 미국 가격은 엄청 오르지 않았고 유럽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네요. 사실 8월 20일 날 339까지 찍었던 날 그날 뉴스 언론을 보면 예.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겨울철을 놔야 되니까 네. 각 나라가 빨리 이걸 막 채워넣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PNG를 통해서 러시아에서 가져오면 됐었는데 이제 자기네 창고를 채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 채운다고 했더니 채우고 나면 채워봤자 3개월이다. 이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채우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자꾸 자기네 가스관을 멈추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면 되죠. 그 노르웨이 같은 데서 네. 대표적으로 자체 조달을 하죠. 좀 비싸게라도. 예. 또 하나 있어요. 원래 이제 미국은 좋은 거죠. 미국이 신났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예. 러시아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러시아 거를. 예. 근데 러시아랑 관계가 저렇게 되니까 미국산 LNG를 수입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6월 달에 미국에 소위 LNG를 수출하는 항구가 좀 네. 망가졌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복구가 11월 8일부터 이제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천연가스 가격이 좀 올라와 있지만, 이제 러시아 거를 쓰기보다는 다른 걸 대체하고 있고, 또 하나 미국산 LNG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겠죠. 예. 카타르산 LNG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 보면은 우리나라 LNG 수주가 막 늘고 있다 얘기도 나오고, 네. 심지어 이런 말도 나와. 이거는 카더랍니다. 예. 재미로, 제 앙기자님을 예. 얘기하니까. 러시아에서 가스 받아다가 중국에 액화시켜가지고 보낸단 말도 있어요. 지금 사실 그 세탁설이 세탁설 예, 대두되고 사실 있잖아요. 돈이라는 예. 건요. 이게 우랄두가 되게 쌌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차익거래를 엄청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카더라니까 재미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틈새를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유럽이 올 겨울에 이제 거의 에너지가 와서 여러 가지 영향을 줬어요. 유럽이 이제 전기료가 너무 오르니까 일단 데이터 센터를 증설 못하죠. 예.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할 것이다. 이것도 나왔었고, 네. 이제 소비자들이 공장도 못 돌리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도 좀 너무 지나친 기후 아니었을까.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라인강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뭐 문제다 했지만 수력 발전 안 된다고. 예. 원전이 가동 안 원전 되니까. 가동 안 근데 되고, 이제 예. 어느덧 또 물이 찼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물이 문제될 때는 다들 보도하고 예. 좀 괜찮아지면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림이 안 나와주니까.
사실 우리가 유가를 바라봤을 때 이제 걱정거리가 이제 코어 CPI가 주택가격 말씀을 드렸고 예. 지금 유가가 가을에 다시 심해질 거야. 그래서 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요동을 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9월 7일 날 사우디의 아람코가 10월에 OSP, 이게 뭐냐면 마진 같은 거예요. 네. 그거를 엄청 내려버렸어요. 근데 이유는 그래요. 원래는 중동은 여름에 발전 수요가 제일 많죠. 에어컨을 엄청 많이 돌리니까. 네. 그래서 그 계절성이 끝나고 나면 내리는데 이번엔 특히 더 많이 내렸어요. 이미 중국 같은 데 시장이 러시아로 대체됐잖아요. 네. 이런 얘기로 시장 점유율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우디가 지금. 그래서 10월부터는 상당한 물량을 여기서 쏟아낼 거로 봅니다. 예. 아까 기자님께서 전략 비축률 말씀하셨는데 이게 동시에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라는 건 이게 막 겹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 걱정이 있지만 또 미국은 그래서 그때 전략 비축률을 쌓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예. 물려 나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런 물가에 관련된 가격들이 예. 뭐 여기서 더 유가 폭등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일단 원자재 쪽은 짚어주셨으니까 네. 그러면 뭐 이제 경기 전체적인 그런 경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좀 뭐가 그럼 있을까요? 우리가 원자재 얘기다 보니까 좀 이 말을 이어가자면 예. 제가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이 말씀은 꼭 드려요. 원자재는 매우 후행적입니다. 경기에 동행하거나 후행적이에요. 근데 경기 선행지수는 경기를 앞서가죠. 네. 이 시차가 항상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긴축을 하면 아까 기자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경기 완전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그런지 글로벌 경기 선행 지표, 경기 확산 지수라는 게 네. 있어요. 그래서 OECD 디퓨전 인덱스인데 이게 지금 이미 이 파란색에서 엄청 내려와 있죠. 네. 그러니까 엄청 내려와 있고 반면에 블룸버그의 커머더티, 저희 상품 가격 지수는 덜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이게 전반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이제 코어 같은 건 잡혀갈 것 같아요. 주택 가격도. 네. 고용도 여기서 돈 더 주고 채용할까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다만 그런 서비스 업종은 좀 올라온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서비스업이 개방되니까 요새 레스토랑 같은 데도 좋아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나머지들의 상품 가격이 더 치솟으면서 인플레가 제한되는 걸 걱정하잖아요. 예. 경기가 이런데 커머디티 가격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게 쫓아서 보통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예. 요즘 보시면 뭘 찾으셔야 되면 기업들을 원재료 가격이 올라오니까 후행적으로 늦게서야 막 단가를 올려요. 예. 최근에 코어에서 신용품 가격이 올라왔던 배경은 우리나라 요새 뭐 모든 게 다 오르잖아요. 오리온 초코파이부터 맞습니다. 예. 모든 게 다 오르고 술도 다 오를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올라왔는데 원재료가 내려가요. 그럼 그 기업들은 마진이 더 남겠죠. 그러네요. 아니 화장품도 그렇고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외국에 갖다 팔 수 있는데 원재료 비중이 좀 내려올 만한 것들 지금 막 올라와 있는 것들 이미 그렇게 돼서 시장에서 밑단이 굉장히 단단해진 것들이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기에 관한 거다. 기본적으로 골격을 보실 때 주가는 EPS 곱하기 PR이에요. 이거 너무나 쉬워요. 그냥 그건 산수인데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정말 고민이 됐던 거는 아까 금리가 이번에 더 건드려졌지만 PR이 조정받은 거죠. PR 조정이죠. 그렇죠. 예. 특히 미국은 PR 조정이 훨씬 심했어요. 예. 근데 버텼던 건 EPS인데 역설적으로 이번 환경이 좀 독특한 건 뭐냐면 PR 조정을 야기했던 게 인플레였고 그래서 건들다 보니까 커머더티가 내려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 EPS 쪽은 이게 내려오면서 사람들은 수요가 약해지는 건 걱정하지만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는 P 곱하기 Q-C인데 여기서 C 부분에 대한 긍정적 요인이 있어서 이익이 잘 안 깨지는 거예요. 네. 여기서 또 우리나라는 뭐가 해당되냐면 우리나라는 또 이익이 뭐가 있냐면 미국 입장에선 달러가 이렇게 강하면 해외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되게 문제가 돼요. 그렇죠. 이번에 위에- 빅테크들이 다 그래서 나는 예.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인율에 관한 밸류 추스도 많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EPS가 완전히 망가질 거다 생각하지만 예.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저도 맞습니다. 이제 IMF 트라우마가 예. 인해서래요 저희가. 예. 그때 약한 거리가 거기였죠. 달러가 없으니까. 그때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소위 2000년대 초반 90년대 그때의 어떤 레벨 아니에요? 예. 근데 이미 그렇게 이머징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미 IMF 위기급으로 그냥 예.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 이게 물론 여기 중국도 포함됐고 이런데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좀 버리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저희가 데이터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어떤 미디어나 또 하나는 실제
프론트에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접했던 가장 흥미로웠던 정보는 생각보다 미국 자본들이 유럽 자산을 매우 선호한다는 거예요. 예. 돈 많은 사람들은 유럽의 부동산을 사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또 개인들은 유럽 가서 명품을 사요. 유로화가 패러티가 깨져 있는데 이 가격 정도가 매력적이라 보는 거고 예. 사실 유로는 이머징과 많이 연동돼요. 이머징이 좀 살아나면 예. 유로화도 살아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수단고리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돌고 있는데 이 수단고리가 작동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작동되는 게 뭐냐면 예. CPI가 결국 여러 코어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건 좀 시차를 두서 내려오니까 좀 걱정은 돼요. 네. 하지만 이렇게 이머징을 약세로 몰고 이런 모든 것을 야기했던 상품 가격 강세가 어쩌면 이제는 진정됐다는 점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 다음 그림 보다시피 유가가 내려와서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는 거는 이익이 도는 거고 예. 뭐 당장은 사실 추석 이후에 전 기대했어요. 외국인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좀 여전히 그 금리 인상기에는 좀 주춤하겠지만 그래도 한국을 무조건 떠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겠는가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이제 영영 떠나진 않을 거라고 보면 사실 코스피가 이미 조정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언제쯤 그러니까 반등도 사실 또 업종마다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우리 초기에 이게 주가가 돌아왔을 때는 매출이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익은 많이 못 내도 많이 파는 것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매출을 했을 때 가장 연동되는 게 글로벌 유동성이에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주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은 여기서 더 확 마이너스로 이제 정말 이게 사상 유례 없이 내려갈 거냐 이 고민이 좀 남아 있는데 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내려와 있으면 어느 시점 가면 돌았다는 거죠. 이게 다른 그렇죠.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연준의 피봇을 기대했던 게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유동성 줄였는데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더 줄일 것이다 보다는 이런 거죠. 이제 고민이에요. 유동성 증가율이 많이 내려와 있으면 매출이 돌아설 때가 다가오는 건 알고 있어요. 이것을 여기서부터는 약간 물려간다 생각으로 들어가도 된다가 제 생각에도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요게 있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하나의 변수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진했을까? 왜냐면 일본은 괜찮았거든요. 예, 일본은 증시 자체는 지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엔화가 저렇게 됐을 때 엔화가 떨어지긴 했지만 일본 수출 기업도 상당히 좋았고 예. 우리는 왜 그랬을까? 근데 여기에 딱 나오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나오는 거죠. 예. PC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줄었고 예. 스마트폰도 줄었고 심지어 데이터 센터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메모리 업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수요가 적어질지 그래서 막 공장을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쌓다 보니까 어느덧 과거에 대략 주요 메모리 업체 합계의 재고 자산을 보면 재고 일수가 한 5.1주였는데 지금 9.5주까지 왔거든요. 거의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예.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첫째, 시장이 좀 버텨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장을 잘 못 쫓아가겠구나. 재고가 많으니까요. 이게 이제 꺾여야 되니까 예. 재고 지표가. 근데 제가 볼 때 이 꺾이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밀어내기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싸게 팔면서 디램 가격이 확 내려오겠죠 한번. 예. 그게 4분기에는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가 오히려 의미 있는데 어떤 분은 그때 확인하고 하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 사놓으면 되자. 어떤 분은 내년에 1분기 가서 하자고. 이거는 여러 개겠지만 예.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재고를 떨어야 되는 시기가 다고 있고요. 재고를 떨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싸게 예. 공급을 하잖아요. 싸게. 이걸 활용하는 어떤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국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요가 좀 약해지고 뭔가 재고 조정 사이클에서 어쩌면 마진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들 예. 이게 뭘까에 대한 궁금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반영된 것들이 보통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에 좀 녹아 있어요. 예. 근데 당장 뭐 쉽게 접근하시면 자동차 같은 게 제일 좋죠. 자동차는 예. 왜냐하면 수요도 있는데 모든 게 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괜찮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필수 비제는 당연히 좋아지죠. 서비스 업종? 서비스 업종. 그쪽은 기저효과 때문에 여행이라던가 뭐 호텔이라던가 면세라던가 이런 쪽들은 네. 면세는 백화점도 속해 있으니까. 예.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굉장히 안 좋아졌다 돌아져서 수출이 밀리는 것들 화장품 같은 경우에서도 선별이 되는 거죠. 예. 소품종 생산으로 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이제
태조 이방원이 항상 맞습니다. 나오시더라고요. 요즘 뭐 태조 이방원. 예. 2주 2주 전일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딱 와서 예. 태조 이방원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봐서 근데 저 별말 없이 저는 그냥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도주가 될 수는 없다. 시총 규모가 크지 않아서. 예. 그리고 소외된 업종이어서 좀 그게 다 반영되는 개념이 뭐냐면 투자 사이클이에요. 예. 지금의 핵심은 매출이 나오려면 투자가 돼야겠죠. 네. 그 연결고리에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뭐 조선 같은 것도 좋아하고 방산 같은 건 수주 인식이 되게 길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요지는 투자에 관련돼서 좀 매출이 늘어날 만한 것들 하나가 있고 예. 아까 전에 강조했던 거는 소위 판가는 올려놨는데 원가는 내려오고 있는 것들 예. 다 이 가지 두 가지로 가면 되죠.